공천을 받았던 조수진 변호사가 오늘 자정을 넘긴 시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썼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여러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변호사를 하던 시절에 다수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이제 변호를 하면서 2차 가해성의 변호를 했다라는 논란이 최근 뭐 특히 이제 KBS를 비롯한 이 매체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부각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다라는 이제 분석이 많고요. 본인이 쓴 얘기에 따르면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지만 국민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만약에 후보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민주당이 이 공격에 계속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했다. 이게 이제 사퇴를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입장과 논란이 있겠지만요. 네. 변호사는 뭐 악마도 변호가 될 권리는 있는 것이고. 네네. 그렇지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호의 논리나 이분이 어떤 국회의원이 되려고 안 했다면 문제는 뭐 변호사니까요. 뭐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그랬던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민변 출신이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래도 공인에 도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되려는 어떤 분은 그 변호를 누굴 변호하고 어떤 논리로 변호할까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언론에서 주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도 변호를 했다 그 자체보다는 변호의 논리나 혹은 이제 성폭력 범죄를 변호한 뒤에 그걸 홍보성으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권 변호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사람이 어떤 변호를 했느냐 그거를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리가 좀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2차 국민들이- 가해 논란이라는 거는 이제 여성단체들 중심으로 계속 제기가 되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을 위해 뛰기에는 좀 과한 논리가 아니었나 저도 뭐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일단 민주당의 이제 권혁기 상황부실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사전 검증을 거치는 절차 그 과정에서 조 변호사의 변호 이력을 검증하지 못한 거는 이제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워낙에 또 정봉주 전 후보의 낙마 이후에 이제 급하게 경선이 치러졌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민주당 측에서 사실 인정을 한 셈이고요. 다만 조수진 변호사의 낙마를 계기로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오히려 이제 포화를 역공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정면 선대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강서 의뢰 박민식 후보를 거론을 했습니다. 18대 국회의원 당시에 변호사로 재개업을 해서 성매매 알선 사건을 맡은 걸로 알려져 있고 대전 서갑의 조수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전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렸었던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가해자들의 이제 변호를 맡았다. 그런데 이제 한동 위원장이 그동안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조수진 후보를 공격을 했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한동 위원장이 이제는 지킬 시간이다. 뭐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에 이분들도 역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변호를 했고 어떤 논리로 변호를 했느냐가 국민이 될 부분, 특히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변호사 출신 분들한테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누군가의 철학이나 그걸 짐작할 수도 있고 공직 후보자의 이제 검증 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을 통으로 검증을 하는 과정이기 하기 때문에요. 같은 잣대가 들이대줘야 되겠죠. 어쨌든 이로써 민주당은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가 된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서 조 변호사까지 강북 의뢰서는 2차례 후보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일단 오늘이 후보 등록 그 마감일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좀 새로 후보를 냈는데 강북 지역에는 친명계인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민일보 정치부장 출신이에요. 문희상 국회의장 시절에 국회 대변인을 지냈고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에는 정무수석 비서관을 진행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민주당의 당 대변인으로 임명받아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전략 공천에 대해서도 비명 행사, 친명 횡재의 종지부를 찍은 공천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총선 판세가 유권자들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마다 또 편차도 크고요. 근데 하나 좀 소개해 볼까요? 오늘 사실 매일매일 그 각 지역구별로 뭐 서너 개 이상의 여론조사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유권자분들께서는 매일매일 각 지역구를 이제 살펴보는 뭐 어떤 시간도 갖고 계신데 저희는 오늘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전체 판세, 어차피 양당이 이제 지금 공천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판세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꾸려보겠습니다. 예.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갤럽이 3일 동안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요.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 3주가 채 남지 않은 선거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거 이번 총선의 성격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 뭐 짧게 요약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예. 소위 말하는 정부 지원 운동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거는 정부 견제론입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한국갤럽에서 물어봤더니 정부 지원론은 36%, 예. 정부 견제론은 51%가 나와서 큰 차이네요. 예. 굉장히 큰 차이고 예. 이제 여러 15% 포인트 차이가 예, 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예. 이제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연령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7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론이 조금 더 힘을 받았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론이 정부 견제론이 우세한 양상이 거의 뭐 1년 가까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견제론이 가만 좀 그냥 껴들어, 그냥. 이건 사실 2022년 12월부터 총선 관련된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한 번도 정부 지원론이 정부 견제론을 넘어선 적은 없었습니다. 예. 오차범위 이내까지 좁혀진 적은 있었지만 넘어선 적은 없었다는 점을 예. 좀 이제 그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 중도층 여론이 항상 중요하다고 예. 하지 않습니까? 중도층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더 강해졌습니다. 예. 여당 승리가 26%였고요. 야당 승리가 58%였습니다. 가운가요? 더블이 넘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오차 범위는 물론이고 이제 격차 자체가 전체 격차에 비해서 더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지금 중도층이 상당히 주목되네요. 중도층, 그러면 하나축의 중도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당층에 예. 대한 조사에서도 43%가 야당 승리고 여당 승리는 19% 역시 예.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선거 흐름을 주도하는 중도층과 부당층에서 대체로 견제론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마도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게 강화되고 있는 흐름에는 황상무 전 수석의 어떤 사퇴 논란 네.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 사퇴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정권 심판 심리가 더 자극이 됐다라는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공수처에서는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하기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뭐 워낙에 이제 다른 그 고아 직원들이라든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제 충분히 진행이 되지 않았고 예. 지금 이제 또 공수처장도 공백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사건 핵심 관계자이자 뭐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전 국방부 장관을 이제 소환 조사하는 건 좀 부담이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조사를 다 마쳐야지 그 꼭대기에 있는 정점을 수락하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조사 자체가 지금 뭐 인력 문제도 있고 또 인력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조사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오래 얘기가 걸리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다. 그러면 이 국면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소환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국면마다 이종섭 대사의 조사 내용이라든지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소환이 될 거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을 좀 상당히 좀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점이 그 전화기 빨리 좀